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9년도 2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 2차 자료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는데요. 1차 자료는 정보를 조사하는 사람이 직접 수집, 분석, 가공한 자료들을 1차 자료라고 해요. 반면에 2차 자료는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수집, 분석, 가공한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자료들은 2차 자료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 활동의 통계 단위는 항상 문제 이렇게 표로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문장으로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장소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활동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표를 외울 때 머릿속에서 외울 때 하나 이상의 장소 가로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단일 장소 이렇게 외워 두세요. 그리고 세로 쪽으로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그리고 단일 산업활동, 머릿속에서 이 표를 그려 넣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세로로 외우라고 했었죠. 이렇게 세로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기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단지 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기활의 기는 기업 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활은 활동 유형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사는 지는 지역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는 사업체 단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 이상의 장소, 단일 산업 활동의 통계 단위 했으니까 활동 유형 단위로 답이 이렇게 딱 나오게 돼요. 43번 일반적인 직업정보 처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직업정보 처리 과정은요,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외웠어요. 수집, 분석, 가공, 그리고 여기에 체계화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자주 생략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체제 축평인데 여기에 제공과 평가 사이에 축적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주 생략되는 것이에요. 수집, 분석, 가공, 제공,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울 때 수분과 체제 축평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4번이 딱 답으로 나오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44번 한국표준산업의 산업결정 방법,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왔던 것이죠. 뭐 1회 시험에 당연히 필기 시험에 당연히 나오고요. 2차 실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더 이상 읽지 않고요. 1번,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45번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 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 자격은 숫자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세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요 5년이에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산업기사나 기능사 이도 저도 없는 사람은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산업기사 자격증 갖고 있어 5년 이상만 너는 실무에 종사해. 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어 너는 7년
이도저도 없어? 그러면 너는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없어요. 그러면 너는 9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등급 응시 자격 이 579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46번. 한국 직업 전망에서 정의한 고용 변동 요인 중 불확실성 요인에 해당하는 거, 이건 상식으로 맞출 수 있죠.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 2번이 딱 답이겠네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보세요. 1년에도 서너 번씩 막 바뀌어요. 하니까 이런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는 불확실성 요인에 해당할 거예요. 47번. 한국 직업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록된 직업들은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된 정보들로서 유사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맞겠죠? 2번에 본 직업 정보는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등이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3번에 수록된 각종 정보는 사업자 표본 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업평가 자료로서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 벌써 이게 말이 벌써 이게 껄끄럽죠. 절대적 기준은 어떤 이 정보라 할지라도 이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이 말 자체에 이 모순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어요. 이런 것도 기본 깊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3과목 직업 정보로는요, 벌써 우리가 21년, 20년 이렇게 19년째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정도면 나올 문제는 거의 다 나온 문제고 이 문제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과목 직업 정보론에서 나머지 과목의 부족한 점수들을 완전히 보충하고도 남은 이런 남을 수 있는 고득점을 올려놓으시기 바래요. 48번.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찾기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직업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 이것도 역시 전에 한번 했었던 것이에요. 신직업 창직 찾기, 그리고 지식별 찾기, 분류별 찾기, 통합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대상별 찾기, 이색 직업별 찾기, 그리고 테마별 찾기.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신지, 분통, 업데이트.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되니까 신지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김종민에게 한마디 하죠. 업데이트. 이렇게요. 신직업 창직 찾기, 지식별 찾기, 분류별 찾기, 통합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대상별 찾기, 이색 직업별 찾기, 테마별 찾기. 그 중에서 이 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두 문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었죠. 요거 지식별 찾기인데 요거 지식별 찾기예요. 근데 지금 4번처럼 이렇게 지역별 찾기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별이냐 지식별이냐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그 이미지상으로요. 신지는 약간 똑똑한 이미지고 김종민은 약간 어벙한 이미지니까 실제는 안 그렇겠지만 이미지상으로요. 두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이 아니라 지식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셔야 돼요. 49번.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본의 전산회계 운용사 1급과 디귿본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가 기술자격 종목 2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니은본의 감정평가사나 리을본의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돼요. 그 외에 국가 전문 자격은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 노무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전문 자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50번. 국가 기술 자격 종목 중 임산 가공기사, 임업 종묘 기사, 산림 기사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직무 분야는 무엇이냐 했는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임산 가공기사, 임업 종묘기사 이런 사람들은요. 중직무 분야로 어디에 속하냐? 임업에 속해요.
그런데 중직무 분야를 문제 내면 대번에 맞출 거 아니에요. 이 임업이라는 중직무 분야는 바로 농림업이라는 직무 분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굳이 이런 거 몰라도 이런 임산 가공기사, 임업 종묘 기사 이런 사람들이 뭐 건설, 안전관리 이런 데 속하진 않겠죠. 뭐 환경 에너지 이런 데 속하진 않을 거예요. 51번.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성. 뭐 하도 많이 했잖아요. 민간 직업 정보, 공공 직업 정보, 콕 집어 해설에 표 계속 넣어놓고 있어요. 이제 거의 외우셨을 것이에요.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이렇게 딱 답이죠.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만일 51번 문제를 아직도 여전히 틀리고 있다면 공부가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52번.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총 10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콕 집어 해설에 10개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 6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요. 기억본 보시면 이자, 주식, 배당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니은번 예적금 인출이나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디귿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우리 1번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는 모두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답이 되네요. 53번 직업정보 제공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연결이 틀린 것은 뭐 단편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번의 직업훈련 정보는 HRD 넷이고 자격정보는 Q넷이에요. 3번의 외국인 고용관리 정보는 EI넷이 아니에요. 그 eps.go.kr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EI넷이라는 ei.go.kr 이거는요. 고용보험 정보에 관한 거예요. 고용보험 정보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이다. 해외 취업 정보 월드잡 플러스 좋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54번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직업정보는 총 13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 교육, 육체활동, 숙련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 뭐 순서는 뭐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자격 면허,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조사 연도,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산업 분류 코드, 표준 직업 분류 코드, 그리고 표를 하나를 더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 표표 2개밖에 없는데 이건 아무런 뜻이 없는 표를 하나 갖다 놓았다고 했었죠. 한시 옛날 한시에 비해 보면 운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요즘 힙합적 개념에 의하면 라임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해서 다 외웠단 말이에요. 왜 이 명칭 쓰는 것만 2차 실기에 몇 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5개 쓰는 거 5점짜리로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1번의 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거, 평균 학력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지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2번의 조사 연도 2번이 이렇게 딱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다 했는데 작업 강도는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지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사 명칭은요, 소위 말해서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 명칭은. 그래서 현장에서 본 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서 본 직업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사 명칭은 직업수 집계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별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요거는 관련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건 관련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가 직업정보 13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 쓰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이렇게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1단계로 처음에 이 정육숙직 작작작이 입에 붙어서 나오면 샤워하다 갑자기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단계로 정의 뭐지? 정규교육, 육체활동 이렇게 붙여서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정규교육은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두문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정확히 정식 명시로 붙여서 외워두시고 내용까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55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서베이 조사라는 거는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에요. 전체 모집단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일부 뽑아서 이 표본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거, 이게 서베이 조사라는 얘기예요. 1번에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그렇죠. 면접조사는 대면조사니까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겠죠. 2번에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면접시간이 길다. 전화조사가 짧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3번에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4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런 예를 제가 들었었죠. 이곳의 음식 맛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1번은 좋다, 2번은 괜찮다, 3번 먹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어떻게 찍으라는 얘기예요. 1번 좋다 나왔으면 2번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호 배타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6번 평생 학습 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평생 학습 계좌제이니까 4번이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해 개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평생 학습 계좌자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가서 개설하는 것이다. 4번 이렇게 딱 답 체크하시고 나머지 1, 2, 3번은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57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원칙. 아이고 이거 산업결정방법 적용원칙 징글징글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맞추셔야 되겠죠. 1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인데요. 2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를 먼저 해야 되죠. 다른 말로 최상급 분류를 대분류라고 해요. 대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중, 소, 세세분류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이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적용 원칙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산업 결정 방법은 2차 실기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8번 워크넷의 채용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령은 채용정보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채용정보 검색 조건에서 이 연령이 삭제됐어요. 59번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죠. 제공할 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서 제공해야 되겠지만 분석할 때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죠. 2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해야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3번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으로만 아니죠. 다각적 측면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3번이 틀렸어요.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60번 한국고용직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군인이에요. 강의 중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